문자는 크게 나누면 무슨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표의 문자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했습니까? 결승 문자. 그 다음에 결주 문자. 그 다음 회화 문자. 그 다음 상형 문자. 그 다음 단어 전에 표의 문자. 그 다음에 단어 문자. 그 다음에 표 문자로 가서는 음절 문자, 음소 문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문자를 분류할 때에 이게 아주 표준적인 분류예요. 그런데 한자는 그 중에서 어떤 문자에 속한다 그랬습니까? 표의 문자이면서 표음화된 단어 문자다. 이것이 오늘날 한자에 대한 분류의 정확한 명칭이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한자를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상형 문자다, 표의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한자가 처음 출발할 때에는 상형이고 표이지만은 지금 현재 쓰는 한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퍼센트가 안 맞는다 이게. 1%도 안 되는 것이 상형 문자는. 그러니까 90% 이상이 표음화된 단어 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지금 발달해서 마치 한글이나 로마자처럼 음으로서 읽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한자를 외우면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그것을 잘 분석해서 이것이 어떤 문자에 속하는지를 보고 읽으면은 기본적인 한자를 한 500자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유추작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 문자에 대해서 공부할 일은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청해온 한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한자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첫째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자는 한대의 문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두 번째로 한자는 한족의 문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 한자 이랬을 때 얼른 지나가는 게 중국 한대의 문자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한족의 문자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한다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자는 과연 한대의 문자냐. 그런데 한자는 한대의 문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한이라는 나라 이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 때 한자가 대단히 발달해서 쓰이죠. 또 진나라 이전에는 주나라. 주나라에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히 발달해서 쓰였다 그래요. 또 주나라 이전에는 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은나라 때 문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은나라 때 문자가 대단히 발달해서 쓰였어요. 그런데 한에서부터 이 은까지는 약 한 1400년이나 된다. 1400년이나. 그러면 1200년도 아니고 한으로부터 저 1400년 전에 벌써 문자가 대단히 발달해서 쓰였으니 한대의 문자가 아니라는 간단하다 이거예요. 한자는 결코 한대의 문자가 아니다. 이거 뭐 깊은 연구가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이 은대에 벌써 각골문이라는 문자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골문이라는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말한다면 3400년 전에 쓰였던 것이에요. 은이 사실은 한 36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은이 바로 시작하면서 각골문을 쓴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3400년 전에 쓰는데 이 각골문의 이 문자가 이때에 쓴 것이 사실은 발견은 언제 되느냐? 1899년에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발견이 돼요.
그럼 어디에서 발견했냐? 땅속에서 발견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고려시대 사람들은 물론 중국도 청대 이전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던 문자다 그러니 땅속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나라가 망하면서 그 은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나라가 망하면은 그 손이 다 폐허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꾸 땅에 오래가면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은이 망할 때의 나라 이름은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의 유민들이 도처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장사를 다니는 데서 이게 장사상자 상인이 됐다. 원래는 저 상나라 사람이다. 상나라 사람이다 하는 게 장사가 됐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이때 벌써 나온 이 각골문을 전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500자 내지 5,000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3,400년 전에 벌써 문자가 한 4,500자 쓰였다는 건 굉장히 문자가 발달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200자가 완전 해독이 돼 있어요. 완전 해독이 돼 있어. 그거 나중에 이 각골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각골문이 은대에 이렇게 발전해 쓰였다는 거 하나로서 한자는 한대의 문자가 아니라는 걸 간단히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한족의 문자냐, 한족이라는 족속이 이 문자를 은대에 만들어내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한글처럼 동시대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자를 황제시대에 창일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전부 연구해 본 결과 한자는 여러 시대,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천자문에 하늘천서부터 언제호야 야까지 전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요 글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깊이 그렇게 연구를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천지현황과 언제호야까지 전부 그게 한 시간에 다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줄 알지만은 다 달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근대에 아직 만들어지질 않는다. 근대에 아직 안 만들어. 그리고 이 글자는 언제 만들어졌냐? 주대에 만들어진다. 주대에. 한이라는 글자는 주대에 만들어지는데 주대에 만들어져도 어떤 족속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삼수변이 있듯이 수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한수란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수라는 물 이름으로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 한족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한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나라가 쓸 때 그것을 한이라는 나라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주대에 비록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은 물 이름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은에 이렇게 문자가 발달해서 쓰였는데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 북방민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중국에서 북방이라는 걸 어디를 얘기하느냐면은 황하 이남을 이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황하 이북에 살던 어떤 부족이 만들었다. 이것이 지금 중국의 갑론을박하는 이런 소리 아니고 아주 공인된 학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북방민족이 만들었다. 그런데 당시 북방에는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민족이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동이라는 족속이 만들었다는 것도 중국의 이미 공인된 학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북방민족 가운데도 동이족이 만들었다. 동이족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생길 거예요. 동이족 하면은 바로 이게 동쪽 오랑캐 아닌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중국에서 우리를 얕본 명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불교 TV를 들으니까 어떤 그 교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와서 그 동의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또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유무식을 막론하고 전부 동의의 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왜? 여러분들이 자전을 찾으면 이게 무슨 자로 나와 있어요? 오랑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랑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 선입관이 딱 베껴가지고서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이라고 하는 글자가 각골문에 어떻게 쓰였냐? 처음부터 이렇게 썼던 게 아니다. 각골문에 쓰인 것을 보면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3400년 전에 이 이자를 각골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뭐같이 보여요?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옛날에 사람처럼 봐서 사람 인자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활의 모양이더라고요. 활.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게 활을 그려요? 되게 활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래 놨으니까 대단히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활을 상영한 사람들이 더 활을 가지고 생활화했던 민족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활이라는 건 평상시에 활줄을 걸어놓으면 그 활을 못 쓰게 돼요. 탄력이 없어서. 평상시에는 활줄을 빼놨다가 유사시에 활줄을 걸어서 쏴야 그 활이 탄력이 있어서 잘 맞는다는.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던 이 활을 가지고 늘 생활하던 사람들은 활을 이렇게 그렸을 뿐이 없었던 것이. 평상시에 활줄을 빼놓으니까. 요게 활줄 거리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 인자는 어떻게 썼는 거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글자가 칼로 뼈에다 새기다 보면 이게 좀 휘일 수도 있고 이게 똑바로 될 수도 있고 혼란이 생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두 자를 구별하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활의 모양에다 완전히 아주 이렇게 화살까지 올려놓은 글자로다가 바꿔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자는 자꾸 도안화된다 그랬죠? 이게 도안화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오늘날 예서 해서체에서 이렇게 쓰는 까닭은 자형이 이렇게 쭉 변했는데 심지어 허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설문해절 지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 허신 것들 대학자도 이런 글자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자를 뭐라고 풀어놨냐? 대궁이라 이렇게 풀어놨어요. 대자에다가 할금자를 올려놓은 글자다. 이렇게 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 가운데 요 대자가 뭐가 비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살이 비오는 걸 알 수가 있죠. 화살이 비오는 것이지 큰 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허신 같은 대학자도 설문해자의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자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설문해자지만 설문해자를 보고 다 믿으면 그걸 안 본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설문해자에도 지금 오류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문자를 좀 공부하는 학자들이 되게 설문해자만 공부해가지고 설문해자 이렇게 됐지 않느냐는데 설문해자도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각골문이 발견된 뒤에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에 비록 대자는 아니더라도 이 본래 글자가 뭐와 관계돼요? 활과 관계되는 건 틀림없죠. 그래서 이 자는 오랑캐 이자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돼요? 큰 활 이자다. 큰 활 이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계황 그 전통문화연구회 회장이 중심이 돼서 그 표준 한자 훈을 정할 때에 제가 강력 주장해서 이것을 오랑캐이에서 큰 활 이자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전에 모든 자전에 큰 활 이자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굴 가르친다든지 이러실 때에 절대로 오랑캐 이자로 가르치지 마시라고. 왜? 이것이 오랑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바로 여기 동이족은 우리의 조상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오랑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문자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조상을 오랑캐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식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자손을 잘못 두면은 반드시 조상을 욕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등한시해서 온 결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라고 하는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 수천 년 전에 벌써 그 특징을 잡아섰을 때 그냥 간단한 특징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활 잘 쏘아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동쪽에 사는 그 이라고 하는 족속이 전부 활을 그렇게 잘 쏘니까 붙여진 것이. 그러니까 이 피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니. 쭉 내려오면서 고구려의 동명성왕의 이름이 뭐예요? 주몽 아니에요. 주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아주 사기에 밝혀져 있어요. 선사치이라. 활 잘 쏜다는 뜻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주몽이 기가 막히게 활을 쐈다는 얘기예요. 물레 위에 앉아 있는 파리를 쏘아서 맞췄다고 하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렇게 활을 잘 쐈다는 거예요. 그 이성계 이태조가 얼마나 대단한 활을 쏴요. 그는 쭉 내려서 요즘 우리나라 이 여성들이 세계올림픽에 가서 막 그 금메달을 쓸어오고 그 기계를 마주 명중해서 그만 다 기계를 부셔놓잖아요. 이것이 그 개인의 노력, 연마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피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한민족은 이른 시대부터 활 잘 쏘는 피가 여기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앞으로 아마 올림픽 종목에서 어떤 것보다도 계속 금메달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이 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활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그 피의 흐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해결이 됐죠. 한자는 한족의 문자가 아니라 어떤 민족의 문자예요. 바로 우리 조상 토미족의 문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자는 빌려다 쓰는 문자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결론은 아주 공공연하게 학자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한자는 차용 문자다 말이야. 빌려다 쓰는 문자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고유 문자를 한글을 놔두고서 빌려다 쓰는 문자를 쓰냐? 이건 수치스럽다. 이것이 한글 전용론자들의 지론이다 그러니. 그러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식했구나 말이지. 제 조상이 만든 문자도 모르고 남의 문자를 빌려다 쓴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몰랐죠? 그럼 이것은 이제부터 제가 여기 강의 나오는 까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로 나온 거죠. 내가 혼자 암만 알고 있다 죽어도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디에도 가서 얘기를 해서 자꾸 전파돼야 우리의 제2세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는 거죠. 한자는 이런 시대에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잘못된 편견이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거 빼내기가 여간 어려운 거야. 내가 지난번 저 창원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교장선생이 나중에 날 찾아와서 참으로 자기도 동감은 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현재도 그럴 수 있을까?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회의를 느낀다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람의 머릿속에 잘못 들어간 지식은 죽어야 끝난다. 잘 안 고쳐지는 것이에요. 편견은 고쳐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자는 이런 시대에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강요해도 그 부정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자꾸 좀 풀려나가리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풀리시거든 아주 손이 아프도록 박수도 좀 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은대에 그렇게 문자가 발달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문자라고 했냐? 요게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문자라고 했냐 말이지. 이거 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게 다 나오는데 문이라는 글자는 은대에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갑골문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거니?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뭘 표시하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지난번에? 자꾸 이게 혼동이 생겨요. 어떨 때는 헛 얘기를 또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헛 얘기를 또 하더라도 그 좀 양해를 하십시오.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전에 양주동 선생이 사방 댕기면서 강연하니까 헛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옛날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뼈 따고는 자꾸 울거먹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 뭐같이 보여요? 얼른 보기 뭐같이 보입니까? 3,400년 전에 무엇을 상영했냐?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요건 머리야. 요건 양팔이고, 요건 양다리고, 요건 가슴에 문신을 한 것이.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들 때 한자, 글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만든 거예요. 뭔 뜻으로 만드냐? 문이라는 뜻으로 만든 거예요. 문이. 옛날 사람들은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문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다. 글자의 뜻으로 만든 글자가 아니더라. 음대에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자가 어디의 뜻으로 쓰냐? 글자의 뜻으로 쓰니까 문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이거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문이라는 글자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런 거 소위 누증자, 후기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이자 자체가 문의로 그냥 썼던 것이. 그런데 이게 글자로 가니까 신사변을 더해서 문이라는 뜻으로 썼다. 문이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글자라는 자자는 이거는 음대에 나오질 않아요. 주대에 나온다 그러냐. 이건 음대에 나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쳐서 문자 이라는 건 원래는 쓸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음대에 나오고 이건 주대에 나오니까 그걸 합쳐서 썼던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문은 문이고 자는 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글자는 주대에 만들어지지만은 또 이런 자형으로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근문에서 주대 근문에서 청동기에 새겼는데 이렇게 새겼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보통 옥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부스라고 그래요? 간머리란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머리라고 배워놓으면은 또는 가르쳐놓으면 대단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건 같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학자들에게 이걸 간머리라고 가르쳐주면 만약에 밑에다 일어났을 때 아 여자가 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런 큰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큰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이 여자가 갔었다는 걸로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나가는 거니 이게 여자가 갔었다는 것은 여자가 벼슬하고 여자가 나대고 돌아다닌다는 이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명성황후 시대에 명성황후에 머물던 대한문.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자를 한자로 고치는 거예요. 그 지금 덕수궁의 그 문 이름이 대한문으로 된 것은 일본 놈들이 고친 겁니다. 원래는 대한문이야지 대한문이라면 말이 되겠어요? 이 나라는 한나라도 아닌데 무슨 놈이 대한문이냐 그런 얘기예요. 대한문이다. 한나라가 편안한 하는 문이다 해서 대한문인데 이게 대한문으로 지금도 걸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역사 복원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것도 한자 고치고 대한문이라고 해야 저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발전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단독으로 썼던 글자예요. 진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각골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배 모양을 상용해서 이렇게 변형한 거예요. 진면자야. 그래서 요것의 음은 뭐라고 읽어야 돼? 면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면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자를 가르칠 때 이자는 진면자다. 그러니까 이자 밑에 무엇이 오더라도 전부 집과한 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유추작용으로 그냥 하나를 알고 몇 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자도 편안한 자도 집안에 여자가 무릎을 착 꿇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그때보다 더 편안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자 자신도 편안하지만은 가정이 우선 편안해. 가정이 편안해.
여자가 막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지금 여성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 이 문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은 한자는 여자가 만든 글자가 한자도 없습니다. 전부 남자가 만들었는데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한 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건 전부 계진여자를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자를 이렇게 셋이 모이면 말이야 얼마나 그 미인들이 모이면 곱됐어요. 이게 고울 무슨 자 이랬지 않았단 말이야. 간사할 깐이 되놨단 말이야. 이게 남존여비 사상의 철저합니다. 왜? 남자 셋이 모여도 간사한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자 이런 건 대단히 편견이다. 편견이야. 그러니까 한자에서 뭐 질투를 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간사하다든지 나쁜 건 전부 여자변에다 해놨어요. 전부 여자변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결과 한자는 결코 남자가 만든 글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여자가, 여자. 가끔 거꾸로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보니까 이거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뭔지 알 수 있죠? 어린애가 지금 팔은 둘인데 다리는 하나야? 이건 왜 그러냐? 어린애가 강부에 쌓여서 다리가 둘로 보이질 않아요. 팔만 이렇게 내딛는 걸 그린 것인데 옛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리는데 얼마나 추상적으로 간단한 선으로 나타내느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집안에 어린애가 있으니까 바로 무엇을 얘기하면 집 속에서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 파생의 뜻으로 만든 거죠. 부모에서 파생된 거 아니에요. 전혀 글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주대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러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자라는 말이 문은 음대에 만들어지는데 문의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자는 주대에 만들어지는데 집안에서 아이를 낳다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전혀 글자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음대의 문자 그렇게 발달해서 쓰이는데 그때 그래도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니겠냐 말이야.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은나라 때에는 그 글자라는 뜻의 글자가 문이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400년 전 글자의 명칭으로 쓰인 최초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래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글자 차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내 감기가 들려서니까 뒤에 물 좀 이렇게 좀 청해 주십시오. 아주 지금 감기가 보통 심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문자의 발달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상호 약속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상호 약속에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상대방에게 지금 돼지 새끼를 5마리를 주어가지고 내년에 받아야 된다고 할 때 무슨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무 조각에다가 그래 칼로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칼로 그려가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쪼개요. 그래서 반씩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1년 뒤에 딱 맞춰서 보아서 맞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이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자는 바로 뭐냐? 칼도자의 상형자예요. 칼도자의 상형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보통 그 채도 식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가 이제 여기서 자꾸 변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이. 왜 여기가 왜 비어 있냐? 칼날이 번쩍번쩍해서 여기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칼날이 빠지는, 칼날이 빠지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그 글자 만든 책상을 보면 아주 천재적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게 칼도자인데 칼로 나무판에다 이렇게 새겼다. 이걸 그대로 형상화하는 것이야. 요게 글자의 명칭의 최초다 하고 만들어.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이자가 나중에 점점 변형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 이건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칼로 나무판에다 이렇게 새겼다. 칼로 나무판에다.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또 변형이 돼. 밑에다 큰 대자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형을 아실 수 있죠. 이게 뭐죠? 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변천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의 자형은 저 종정문을 거쳐서 각골문까지를 연구를 해야 그 자형이 어떻게 변천돼서 내려왔는지 알지. 오늘 해석체만 봐가지고 떠들면 그건 거의 다 틀리게 돼 있다. 거의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왜 이게 대자로 바뀌냐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이야. 이러한 약속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대약 큰 약속에 이런 것을 한다. 큰 약속에. 그래서 개자로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은 글자의 뜻으로 안 쓰고 그 계약한다는 뜻으로 가서 쓰이는 게 어디에 이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반쪽에는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상장을 발부할 때 어떡합니까? 여기다 뭘 찍어요 이렇게. 밑에 대장과 발부하는 거에 개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자를 씁니까? 바로 이 자를 쓰는 거죠. 그게 흔적이 남아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가짜 증명서인가 보려면 갖다 딱 대조해보면 드러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제 이것이 나무판을 되게 이런 그 고기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고기 모양을 반쪽 해가지고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 여기에서 뭐까지 가냐면 어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음을 매일같이 발행하고 쓰면서도 어음의 어원을 몰라. 그게 무슨 어디서 온 말인지를 모른다는. 이것은 바로 고기어자예요. 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징험이다 그러니까. 어험이야 원래. 어험이 변음이 돼서 지금 고유한 우리말로 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어사전에 한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건 고유한 우리말이다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이 본래 한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70%가 한자어휘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은 내가 이렇게 연구해서 찾아낸 걸 한다면 85%도 더 된다는 사실을 알죠. 전혀 우리 고유한 말인 줄 알았더니 전부 그게 한자어에서 변형이 됐다. 이게 며칠 년 내려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이에요. 소득이 어음의 어원, 어험에서 왔다는 거 하나만 아셔도 큰 소득이에요. 이런 거 어디 딴데 책이고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이건 강의라는 사실을 아시죠. 왜? 내가 오래 문자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거지, 나는.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아직 사전에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말이죠. 이자가 아까 개라고 그랬는데 또 음이 뭘로 드납니까? 이름으로 이자를 이름자에 썼을 때에는 개로 읽으면 그건 망발이란 말이야. 설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런데 이자를 이름자에 쓸 때는 이런 자형을 쓰지 않고 또 이런 자형을 쓴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게 바로 이름 설자예요. 이게 지난번 아주 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 거리 경찰이 이걸 증명해서 보니까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탱크같이 생긴 글자가 뭐예요 말이야. 깃발도 있고 이런 탱크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그 연상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탱크처럼 봤다고 하는 거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창피스러우냐면은 이 얘기가 일본 그 NHK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참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한자에 대해서 아주 저질스럽게 됐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한자를 전해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한국의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 맞고 일본에 유학을 대학원을 가는데 일본에 가서 어떻게 취급을 받냐.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 오면은 한자 문화권 유학생, 비한자 문화권 유학생 나눠서 강의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비한자 문화권 저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을 나온 애들이 말이지. 왜? 일본에 가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 대학을 나와도 말이지. 근데 일본의 그 경도대학 교수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더 심한 건 말이지. 동영사를 공부해 왔다는 아이가 한자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지? 한국이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비참한 일이에요.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 가서 아프리카 애들하고 한자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국가 지금 위정자들이 알아서 하루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바로 IMF 경제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문화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아시죠. 문화위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지금 책을 못 읽는 나라 세계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 도서관에 책을 읽지를 못해서 지금 전국 대학 도서관에 책이 사장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대학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독서실로 이용해.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제 책, 그 한글로 된 책 그거 하나 정리를 보고 가지. 그 도서관에 이거 뭐 책을 청하지 못해. 왜? 제목도 그걸 읽지 못하니 그 청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심각한 게 말이죠. 대학원생도 그걸 읽지 못하는 현실이 지금 와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문제를 아주 아시고 또 이 요즘에 이제 자녀들 또는 손주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있거니 생각하면 천만오해요. 머리가 텅텅 비어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아세요. 책을 읽지 못한다. 내가 국문과 4학년에 어제도 강의를 하는데 너 이 국어학사에 이거 읽어봐라 했더니 읽는데 입니다. 그리고 는 이러고 다 한참 빼고서 읽는다 그러니. 그 아이가 어디서 지식을 키우냐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난감해요. 1학년이 아니고 4학년이 그거예요. 4학년이 그거예요. 그런 애가 그냥 밀려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 그러니까 그러한 애들이 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자 우리 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졸업했을 때 그건 지식부재고 지식부재는 바로 논리부재고 논리부재는 철학부재고 철학부재는 사상부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고 논리가 없고 철학이 없고 사상이 없는 아이가 졸업한 뒤에 사회에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거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는 게 갑자기 그렇게 생긴 거 아니다. 반세기 동안에 문자 정책이 잘못돼서 바로 지식을 얻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가자, 놀자, 먹자, 뭐 이런 그 아주 쉬운 이런 말 구어의 형태나 하지. 소위 그 지식 용어 문어는 말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또 아주 묘한 꼴을 당했어요. 내가 발간하는 한글 플러스 한자 문화 보신 분 있습니까? 이번호? 보셨어요? 어제 왔죠? 근데 거기에 글을 쓴 사람이 말이지. 제목을 일모도원이라고 또 해왔더라 그런 얘기야. 그래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글 해석도 뭐라고 하는데 한국에 길은 뭔데 해는 저문다 또 거꾸로 해석을 해놨어. 그래서 내가 그걸 전부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자를 이렇게 고쳐서 내가 책을 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노벌대발해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남의 글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틀리게 이렇게 제목을 했냐? 왜 일모소원으로 해놨느냐? 이걸 소자로 본 거야. 이런 자들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나서 그 전화를 걸었어요. 왜 그 일모도원을 도자를 왜 그걸 바꿔놨어 그래서. 이런 일모도원이라는 말은 있질 않습니다. 이것도 길도고 이것도 길도자지만은 길도자의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그래서 했더니 내가 딴 데서 보니까 이렇다는데 그거 알아서 보시오 말이지. 그랬는데 무식한 자가 글을 고쳐주면 고마워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걸 오히려 더 내가 한자를 한평생으로 사는 사람한테 이러면은 되겠어요? 그게 오늘날 소위 한자를 오다 가다가 좀 알아가지고 그걸 차원 틀려고 앉아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자와 이자가 다르다는 거, 이자가
역시 길도자라는 걸 모르고 일무 소원으로 읽는 사람들이 나한테 덤벼들어서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참 참았습니다만은 무식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무식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 구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구별시에 우리가 이게 둘 다 사전에 보면 다 길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 길도냐? 우리말로는 구별이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랬을 때 저는 뜻이 다른 거예요. 도중에. 이랬을 때 도중의 뜻이라는 게 이것도 길도고 이것도 길도지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 한복판에 그런 뜻이고 가는 도중에 이거 가는 길에 이랬을 때 난 가는 길에 누굴 만났다 이랬을 때는 이거고 도중에 만났다. 도중에 차가 있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저는 다른 것이에요. 이런 걸 구별 못하고서 쓴다면 뭐 문제가 큰 거지. 응? 그래서 또 이거 어느 게 맞지? 이게 맞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맞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예요. 정치는 다수결로 할 수 있지만 학문은 절대로 다수결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지. 지금 다수결로면 이게 맞다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틀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니까 학문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다수결로 해결이 안 된다는 지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다수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재판관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뭘로 해야 돼요? 오로지 한자 실력으로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한자로 뭐 어떤 자가 입력이 돼 있으면 바로 하는데 한자로 써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귀로다가 들은 풍월로 떠든다 보니까 전부 다 뭐 광증 무슨 발광증 뭐 이랬을 때 증이 병이다 하는 것만 늘 연상이 되니까 뇌졸중도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의사도 뇌졸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한테 갔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뇌라는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뇌자 아니에요? 그다음에 졸이라는 걸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끝났다는 뜻이죠. 졸업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났다고 써놓으면 이게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자는 사실은 이렇게 쓰지만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졸이지만 갑자기 졸지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졸업한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갑자기라는 뜻으로 쓴 것이에요. 통용해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증세. 무슨 증세가 아니라 여기에 가운데 중자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뇌에 갑자기 이별이 생겨서 중풍이 일어나는 거. 그게 뇌졸중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뇌졸중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이 부정확한 문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한글로만 쭉 해왔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들은 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도저히 그게 한글로 읽기는 해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뭔 소리냐. 어제 방송에다 대고 말이죠. 그게 거기 아나운서하고 그 출연자고 함께 뭐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비닐 주머니에 설렁탕 국물을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다는데 밀봉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밀봉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 여러 겹으로 싼다는 뜻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애는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밀봉 아니에요. 이런다면 그러니 말이지. 벌써 한자 지식이 없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보이지 않게 봉했다. 편지를 밀봉했다는 것은 속의 것을 알 수 없게 해서 보내는 게 밀봉이란 말이야. 지금 훤히 들여다보이는 비닐 주머니에 설렁탕 국물이 들었는데 비닐 주머니에 밀봉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밀봉을 어떤 때 쓰는지 모르는 아나운서가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왜? 한자를 그동안 머리에 안 돼 있으니까 한글로 들은 말, 들은 풍월 이것을
부정확한 말로 지금 막 연결돼요. 앞으로 이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전망이 있습니다는 그런 아주 참 불경스러운 일. 죽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앉았으니 그 말이 되겠어요? 전망이란 말이에요. 전망. 엄연히 여기 발할망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산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나올 전망이 있습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여기서 시체가 많이 나올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고 떠든다. 전망을 어느 때 쓰는지는 모르고 지금 유무식간에 막 쓰고 있는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이런 문자 생활을 일일이 지적을 하면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어느 게 맞아요? 평상시에 뭐라고 그러셔? 그 풍지박사. 지금 난리에 가족이 풍지박사 됐습니다. 머릿속에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가 입력이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글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돼서 내려오는 것이야. 그러나 이제는 한자를 입력해 보면은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풍지박산 하면서 또 뜻을 그냥 막 허틀어진다는 것만 알지 그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없어. 왜? 이자가 이 풍비박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건 무슨 자예요? 우박박자란 말이야. 우박박자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우박이 날려 허틀어지듯이 사방 허틀어진 것이 풍비박산이야. 그래서 풍지박산이라는 말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아마 투표를 시키면 대부분 풍지박산이라고 이럴 것이에요. 그래서 학문은 절대로 다수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수결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국어 생활에 지금 얼마나 혼란이 와 있는가가 이게 반세기 동안 국가의 문자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한국민들이 거의 지금 부정확한 문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것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우리의 국어 지금 생활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편지 한 장씩 써내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데 단 조건이 내가 한 자도 고치지 않게 써내면 A 플러스 학점을 준단 말이지. 길게 쓰라는 게 아니야. 단 한 장 쓰는데. 지금까지 내가 매년 봐도 나한테 A 플러스를 맞은 학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국문과 학생들이에요. 왜? 한글을 틀리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글이 알고 보니까 바닥에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 막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문과 학생들이 이런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금 한글의 철자법이고 그 어법이 틀리는 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풍지박산에 이 비에서 지로 변음이 되는데 소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이 와어가 상당히 있어요. 와어. 그 와어라는 건 뭐냐면은 구구전성하는 가운데 발음이 틀려서 뒤에 자꾸 전달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표준말로 쓰는 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대부분 한자어에서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옛날에 한자를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식한 자가 말하는 걸 귀로 들어서 그냥 아는데 그때 귀의 청각에 자기의 오류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든다면 수 없어요. 이런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제 풍지박산이 됐을 때 그 풍비박산보다는 지가 발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되도록 발음이 쉬운 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이자로 다시 가서 설명을 하면 이게 계구, 음이
이름으로 쓸 때에는 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자의 고음이 이런 의미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돼요. 이걸 소위 반절표기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반절이 무엇인가를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설명을 하면, 중국에서 반절 표시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이자의 음을 표시하는데 오늘날 같으면은 로마자로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표문자 한글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시 음보가 없던 시대에는 도저히 이걸 음을 표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자를 발음을 표시하는데 뭐라고 표시를 했을 거냐, 이런 방법으로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덕콩절이라 부자를 가지고 끊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이자의 덕자에서는 초성인 디귿만 취하고 둘째 자에서는 초성을 빼버린 나머지만을 취하니까 홍하면은 옹을 취한다더니,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동이 된다. 그래서 이자의 발음이다. 이 글자는 덕콩절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언제부터냐면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고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위진남북조 시대에 왜 이런 게 나오냐 하면 이건 알아야 돼요. 인도에서 한나라에 불교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이 불교가 전파될 때에 거기 경이 같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불경은, 인도의 불경은 원래 뭘로 돼 있어요? 산스크리트 법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문은 표문자다 그런 얘기야. 법문은 표문자예요. 이 표의 문자 한자하고 전혀 이질적인 문자를 갖다가 번역을 하려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연히 이 법문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법문을 연구해보니까 발음 표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안해서 한자를 이렇게 두 자씩 가지고 발음 표시하는 반절법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운서라고 하는 거, 운서에는 전부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자의 음을 표시하는데 반절 상자, 반절 하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절자를 쓴 게 아니라 반자를 썼던 것이에요. 덕콩판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나라 때에 반역, 모역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왕이 반자만 보기도 아주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덕콩절이라는 말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명칭을 할 때 반절이다 이러는데, 이 당나라 이전의 운서, 수나라 때 운서를 보면 전부 덕콩판 이렇게 돼 있어요. 덕콩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데서 이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기흘절이다. 기흘절이야. 이 속일 끝 기자에 기하고 마치 글자에 흘인데 여기에서 기억을 취하고 여기에서 을을 취하니까 바로 뭐가 돼요? 글이 된다. 이자의 고음이 개나 설이 아니라 글이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래도 어디서 봤냐면은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보셨죠? 이걸 뭐라고 읽었어요? 글안 이렇게 글안. 그 나라 이름에 글안 할 때 이때 벌써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문자를 글이라고 한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한 민족이 소위 음성 언어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다 그랬죠? 되게 얼마나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설명 안 했어요? 이 음성 언어의 역사는 적어도 하한선이 50만 년 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선은 알 수가 없어요. 100만 년 전에 말하기 시작했는지 200만 년 전에 말하기 시작했는지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나 50만 년 전이다. 하한선은 어디서 나오냐? 북경의 주구점에서 나온 인류 두개골을 분석해보는 결과 그게 50만 년 전 건데 그때 벌써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50만 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 문자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6천년에서 7천년을 소급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계의 문자가 몇 종이나 있다 그랬습니까? 세계 인류가 만든 문자가. 약 200종 된다 그랬어요. 그 200종 문자를 전부 연구해도 7천년을 수급해 올라가는 문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에 비해서 문자라고 하는 건 역사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7천년 이내에 다 인류의 유적이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고 문자가 있기 전에 벌써 언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실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이거 역사 오래된 것입니다. 요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유식한 사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었는데 이러고 떠든단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무슨 수로 우리말을 만들어요? 세종대왕도 그 어머니 할머니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든 분이지 우리말을 만든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야. 그때마다 내가 아주 참 곤혹스러워요. 우리말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불명확해. 그러면서 한글로 쓸 수 있는 것만이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차용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아주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방송에 한번 나가서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말이냐 할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부모 우리말이냐 할까? 부모는 우리말이 아니다 그래요. 이걸 한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말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당신이 중국에 가서 부모란 말 해봐라 말이야. 중국 사람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만 이 말은 부모, 아버지, 어머니란 뜻으로 쓰이지 세계 어디에 가서 당신이 부모란 말 했을 때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 이해할 데가 없단 말이죠.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지금 가장 잘못된 인식이 우리말의 개념이 지금 막 혼란이 돼서 한글로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나라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주 큰일이에요. 아주 큰일.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벌써 우리 민족은 일찍이 글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이라는 말 갖다가 형상화하는데 자형으로서 이렇게 했으니 이 자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이 있는 민족이 만들지 누가 만드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중국 학자들이 한자는 북방민족이 만들고 그 중에서도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 학자들이 지금까지 한자는 북방민족이 만들고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데까지만 연구가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글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느냐는 연구가 안 돼 있어. 나는 그분들이 한 1층을 쌓아놓은 그 연구 실적에서 더 연구를 하니까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한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고 연구해내는 사람이 바로 제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 자체가 무슨 연구를 듣다는 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 말이에요. 증명이 돼. 그런데 이럴 때 이러질 않아요? 민족의 자랑스러워서 말이지 손병이 좀 아프게 쳐야 돼. 5천년 만에 아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해서 한참 빌려다 쓰는 줄 알았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증명이 나온다. 증명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말이지. 이래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말이야. 역시 그 글이라는 것은 이자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로 됐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구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고려가 전문이에요. 고려.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말을 연구하는 것이 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런데 고려 때 벌써 1103년에 중국의 손목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중국의 사신을 따라서 서장관으로 오려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어떤 책인 거니? 계림유사라는 책이에요. 계림은 바로 당시 우리나라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한국어라고 하는 고려어가 자기들만하고는 전혀 이질적인 다른 언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 취미를 가지는 거니? 아하, 이 고려말을 좀 적어야겠구나. 그러니까 필담을 통해서 한자를 가지고 우리 고려말을 적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대진유사에는 우리나라 조정제도에 대한 거 또는 이 민속에 대한 것까지도 기록이 돼요. 일종의 기행문이야. 그 중에 여기에 361개의 어휘가 이 책에 고려말이 실려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연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려말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중국에 가서 문자학을 하고 성운학을 하고 훈과학을 한 것이에요. 내가 중국 문자 자체를 한자를 연구한 게 아니고 우리의 고려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03년 이때에 벌써 글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360월 어휘 속에 고려말에서 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더 올라가서 고구려 때에 벌써 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 비록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러고 보면 고구려 때 금방 글이라는 말이 생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소급이 올라. 이렇게 해서 벌써 은대 이전에 우리말에는 글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글이다라든지 또는 금을 그었다라든지 그래서 옛날에는 글씨를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글쓰다 그랬어요. 고려 때에는. 글쓰다. 왜? 글씨는 처음에 붓으로 쓴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칼로 긋는 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긋다라는 말이 또 글이다라는 말이 다 글하고 동어원이야. 동어원이야. 그런데 그 칼로 이렇게 글자를 그릴 때에 그 도구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명칭을 말이야. 그래 지금 저 중국 사람들은 말이야 도장 새길 때 칼을 갖고 이러는데 벌써 이건 설명이죠. 새기는 칼이다. 이거는 글자가 단독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어. 끌이라는 말이 있어. 이 끌이라는 형태의 칼이 이렇게 된 칼이에요. 이렇게 새기는 도장 새기는 칼이 그게 바로 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시옷이 그냥 글하고 다 동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새기는 칼이 끌이라는 말까지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도 한자가 중국 민족이 만들었다고 자꾸 강변할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자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중국에도 한자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끌이야. 그러니까 끌은 쇠로 만들잖아요. 근데 글자를 새기는 칼인데 이자의 음으로 그냥 글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시대에 벌써 한자 이 글자를 새기던 칼 이름까지 우리는 몇 년이 지금 가지고 있다. 몇 년이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자의 명칭까지도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문자의 구체적인 걸 또 찾아보면 이전 설명했던가요? 했죠? 안 했어요? 이자를 자세히 보세요. 요거 우리가 집가자라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냥 집가자 이렇게만 배우게 하지 왜 이게 집가자냐 이렇게는 배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가 바로 뭐예요? 집면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만 띄운 거예요. 돼지 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골문에는 이렇게 새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의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에요. 돼지의 모양. 그런데 선불과 5개로 돼지 귀, 입, 이 다리, 꼬리, 뚱뚱한 살 다 있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 나는 늘 놀라는 게 3,400년 전에 이 각골 문자를 새긴 우리의 조상들의 IQ가 보통 IQ가 나는 이 사람들 아마 적어도 한 4, 500 IQ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말이야. 내가 아마 난 3생을 다시 태어나도 집가자를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그리지는 못한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선을 뽑아내는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만 이 각골문에 아주 그만 매혹돼서 말이죠. 나중에 말년에는 한자를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왜? 자기도 상상 못한 수천 년 전에 추상적인 선을 뽑아냈다 그래요. 뽑아냈어. 자기도 돼지를 이렇게 그리지 못했다 그래요. 아주 추상화의 극치야. 추상화의 극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돼지가 있으면 돼지 우리 집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집으로 써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중국 학자들이 아까 얘기한 AD 100년에 나온 설문해자 허신 이래 지금 현재까지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집가짜를 연구한 거예요. 어째서 이게 집일까 말이야. 돼지 우리가 아니고 왜 집일까? 그런데 허신서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 학자들이 다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선 허신은 뭐라고 해야 되냐? 허신의 풀이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수태지 가짜예요. 수태지 가짜인데 이 수태지 가짜에서 이거를 취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건 원래 집이니까 집어넣고 이자의 의미 가니까 이걸 가라고 했다. 이렇게 설문해자에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나 판단이 틀리는 게 이자는 이자보다 후기자야. 뒤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뒤에 만들어지는 자에서 어떻게 취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뒤에 학자들이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내는데 아마도 고대에는 집안에서 돼지하고 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집안에 잡아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또는 돼지가 그 집에 아주 부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별별 추측을 해. 내가 지금 집가짜만 연구한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한 20여 종 가지고 있는데 별별 재밌는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해결했다. 이것을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냐? 이러한 집 구조를 가지려면은 적어도 그 생활 풍습을 알아야 돼. 그런데 고대에 있어서 이 파충류, 뱀이 번성 시대에 가장 귀찮은 존재예요. 잘 때에 다른 짐승은 울타리로 담으로 하면은 잘 수가 있는데 뱀은 밑으로 기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주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천적을 찾아내는데 돼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뱀하고 돼지는 아주 천적입니다. 돼지가 그렇게 둔하게 생겼어도 뱀만 보면 한 입에 잡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멧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돼지도 시골에 가서 벌써 뱀이 지나가면 한 입에 잡아먹고 독사도 뱀이 봤다면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도망을 못 가죠. 그렇게 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집을 짓는다니. 여기다가 돼지를 한 마리 또 기른단 말이에요. 여기 돼지를 한 마리 또 기르면은 여기서 또 풀어넣어서 밤새도 자도 아주 안심한 것이에요. 왜? 뱀이 절대로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이 집가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뿐이 없는 것이에요. 왜? 집안에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거야. 집안에 돼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이한 것은 내가 동이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61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내가 61년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제주시에서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돼지고기 국을 해주는데 아주 맛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잔뜩 먹고서 화장실에 가니까, 한참 있다가 밑에서 뭐가 탔다 그랬는데, 큰 돼지가 들어있는데, 깜짝 놀라서 그만, 옷을 숨기고 튀어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금방 먹은 돼지고기도 누르스름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주 시내에도 화장실에서 돼지를 길렀습니다. 시골은 무사하고.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제주도에서 화장실에 원래 길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이렇게 싸놓은 그냥 여기서 주워 먹었던 건데, 이제 집이 커지면서 그 화장실로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 한 민족의 생활 풍속이 얼마나 면면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지를 통해서 지금 저 제주도에 가서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연구한 뒤에 이제 각지에서 연락이 오는데, 전라도 해변에서도 있었다. 또 저 경상도 초계인가 그쪽에 지금도 있다. 얼마 전에는 TV에 저 강원도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돼지 길르는 걸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고 보면은 우리의 생활 풍속이 수천 년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데 2000년을 집가짜를 연구해도 못하는 중국 민족이 만들었냐?
지금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이 만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명이 돼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대단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자는 한자의 한 민족의 생활 풍속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걸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 요게 한자의 아주 신비로움이에요. 묘미함이에요. 묘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재밌는 건 말이죠. 이렇게 뱀하고 돼지의 천적 관계가 말이야. 아주 우리 민족들은 이게 아주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혼담이 오가다가 여자가 돼지띠 남자가 뱀띠면 그날로부터 혼담 없던 걸로 하는 거야. 더 얘기를 겁내지도 않아. 왜? 여자가 돼지띠고 남자가 뱀띠인데 한 입에 잡아먹어야 그냥 과부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혹시 여기 돼지띠하고 뱀띠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이 그렇단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나 손주를 결혼하는데 일부러 돼지, 뱀 찾아서 결혼시킬 필요는 없다. 이건 오랜 통계다. 오랜 통계야.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원진이라고 그래. 이걸 원진. 원진. 돼지하고 뱀은 아주 원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실 때 뱀이 무섭다고 해서 돼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돼지 똥만 싸가지고 가서 텐트 주변에 뿌려도 뱀이 전혀 근접을 하질 않아요. 돼지 똥 냄새만 맡아도 뱀이 안 오는 것이에요. 뱀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수고 들으시니까 내가 주말에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시골에서 복사에게 물렸다. 그럴 때는 급하잖아요. 그럴 때는 식당에 가서 돼지 비계가 막 문지르면 낚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돼지하고 뱀은 아주 천적관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생활이 그냥 문자에 다 나타나 있어. 이렇게 한자를 연구를 하면 말이지. 기가 막힌 거라고. 기가 막혀. 그런데 이런 자가 한두 자가 없으면 우연에 일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연구한 결과 많은 자가 각골문에 나온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신데 강조하는 게 뭐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각골문을 연구해야 된다. 왜? 각골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1899년에 땅속에서 발견이 된 거니까 오염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상고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5사에 나와 있는 건 중국 사람들이 추리고 위축해서 만든 동전고 역사라는 건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아직 중국 민족으로서 형성되기 이전의 역사 자료가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땅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는 각골문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없어. 근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각골문을 연구하려면 뭘 해야 돼? 우선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자 공부를 하지 않고 각골문을 무슨 수로 읽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지금 젊은이들이 하루속히 한자 공부해서 각골문으로 연구하면 우리의 상고사를 잃어버린 상고사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상고사를 찾을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4개 국사 교과서는 전부 그 왜곡된 거예요. 이민족이 위축하고 왜곡한 그 자료도 없어서 그걸 뽑아다 또 만들었으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왜곡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교육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의 교과서, 국사 교과서는 거의 다 불살로 버려도 관계가 없어요. 안 배우는 게 낫다? 안 배워. 잘못된 지식은 안 배운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민족의 상고사를 다 잃어버리고 단군의 목을 치러댕기는 자들이 생긴 이상 더 이상 오늘날 우리의 이 교과서는 불필요하다 그럽니다. 불필요하다. 왜 한신스러운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말이지. 요즘 언론이고 뭐 보면 일본 사람들이 교과서 역사 왜곡한다고 들고 떠드는데 일본 사람 역사 교과서 왜곡을 지적할 자격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지적할 자격이. 제 나라 상고사를 다 스스로 버린 자들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 그건 일종의 사실 내정 간섭이요. 저희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저쪽에 하는 걸 가지고 떠들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틀린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앉아있냐.
일본의 역사 왜곡 지적할 자격이 없는 민족입니다. 자격이 없는 민족이. 제 역사는 전부 왜곡해놓고서 남의 역사를 가지고 떠들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글자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찾아나가면은 그냥 나와야 자꾸. 이건 무슨 자예요? 그러려니.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는 뜻이지 뭐 그러려니가 그렇다는 뜻이야. 그러려니 그렇다. 그런 얘기야. 그러려니. 그러나 한자는 분석하면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안에 그렇다는 뜻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 자를 보니까 개견자고 이 자는 사실은 부수를 쓸 때 고기육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야. 고기육자를. 이건 뭐예요? 불화자란 말이야. 불화자를 부수로 쓸 때 늑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를 분석해본 결과 개를 불에다 그슬른 고기, 개불고기 연자다 그런 얘기야. 원래 이 글자를 처음 만들 때 개불고기 연자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동이족은 고대에 개를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반드시 불에다가 그슬러서 잡아먹었다 그런 얘기야. 그슬러 잡아먹기 때문에 개불고기 연자가 그슬을 연자로 변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한자는 원래 일자 이르의 문자인데 오늘날 한자는 일자 다의의 문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처음에 만들 때는 한자에 한 글자 뜻만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전이 확대돼서 한자가 일자 다의의 문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자가 딱 한 가지 뜻만 있으면 언제도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야. 어떤 건 한 20가지, 30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다의의 문자면서 이게 그슬을 연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슬을 연자로. 그런데 고대 우리 동이족은 우리 조상은 삼복에 아주 탈진했을 때 개불고기를 먹고 나면 그거보다 더 좋을 때가 없어. 그 개불고기를 먹고 나면은 모두 그렇지 개고기가 최고야. 그렇지 하니까 그럴 연자로 가버린다. 이 그럴 연자의 의미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것입니다. 훨씬 후대에 나오는 것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스른다는 글자가 없어졌잖아요. 할 수 없이 글자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불화자를 또 만들어서 이런 글자를 만드는 이런 게 소위 후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원래 이게 그냥 태운다는 뜻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런 연자로 가버리니까 이런 글자를 만드는데 이건 조자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기 불이 있는데 또 불이 있잖아. 모순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자가 그렇다는 뜻으로 가버렸으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한자에서 이런 걸 누증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조자상으로는 모순이지만은 자익을 가해서 또 글자를 만드는 게 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편을 이렇게 뒤져보면 여긴 누증자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래서 이자가 고대에 태운다는 뜻으로 쓰였던 것이 증명이 되는데 두보의 시에 당나라 두보의 시에 산청화용년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산은 푸르고 꽃은 그러고자 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산은 푸르고 꽃은 불타고자 하더라. 이렇게 두보 당시에도 여전히 이게 태운다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이런 계절이 오죠. 그 소나가 팍한데 밑에 진달래가 막 불타게 피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이요. 산청화용년이 온다. 산청화용년. 그러니까 지금 이 두보의 시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그러네요. 당시에는 불화자가 없이 태운다는 글자가 되어 있다. 증명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날 공격하려고 반대하려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이 글자가 들어온 뒤에 이 글자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여기 불이 있고 고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배를 불에다 그슬러 구워 먹었다.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 풍속이 있은 뒤에 이 글자가 나와야지 이 글자를 풀어가지고 배를 불에다 그슬러 이거는 없지도 보통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세계에서 개를 잡아먹는데 반드시 그슬러 잡아먹는 민족은 유일하게 우리 한국 민족이다 그러니
중국 사람들은 개고기 잘 먹지도 않지만은 우리 이제 연변 조선족한테서 배워먹고 또 잡아먹어 또 물에다가 튀겨서 돼지털처럼 그렇게 해먹지 그슬러서 잡아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풍속이 얼마나 오래가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저 대장군대 가면 이제는 불로 안 그슬러들도 뭐 저 가스불로라도 막 그슬러잖아요. 그렇게 좋냐. 근데 내가 89년에 저 중앙아시아에 갔어요. 알마타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사는 우리 고려족들이 멀리서 왔다고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더니 불을 끄고서 대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났더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장국이다. 근데 나는 원래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속였던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더니 대를 어떻게 잡아먹소 그러니까 불에다 그슬러 먹는다는 거야. 그 소말리가 가지고서도 여전히 불에다가 그슬러 잡아먹는 한민족의 풍속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요. 그러니 이렇게 철저하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어요. 삼복의 개패를 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무슨 소리든지 몰고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이족은 우리의 조상은 개를 1년 내 잡아먹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삼복에 잡아먹는 것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에 기준이 했을 때에 그 고단백질로 최고가 개불고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삼복에 개패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 그 게장국 좋아하는 사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개는 한 번에 콱 죽이면 맛이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두드려 패서 잡아가지고 그슬러 먹어야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삼복이 오면 집집마다 개패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에 개패도 턴다는 말이 이렇게 오랜 말이에요. 이렇게 오랜 말이에요. 수천년 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양반댁에서는 그 개 패는 게 잔인하니까 멍석말이를 한다는 거예요. 멍석에다 말아서 양쪽을 꽉 눌러놓고 그다음에 두드려 패면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기 먹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음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개고기 먹는다고 저 영국인 이런 데서 올림픽에 오지 않는다고 데모를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 게장국집을 전부 내쫓아가지고 저 뒷골목으로 가게 하고 이름을 전부 무슨 사철탕 영양탕 해가지고 또 먹는 사람도 가서 숨어서 막 먹고 튀어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고기를 먹는데 그렇게 숨어서 먹는다면 개고기 먹는데도 민족 주체성이 없다면 어디서 찾겠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쪽에서 주거든. 그건 우리의 전통 음식이야. 너희들은 말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심지어 쥐도 잡아먹지 않냐. 우리는 개를 먹어도 아무 개나 먹지 않는단 말이죠. 식용개가 똥개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서야지 그걸 내쫓아가지고 이런다는 건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게장국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절대로 숨어서 잡수지 마세요. 떳떳하게 내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잡수시라. 참으로 이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역사 얼마나 오래된 역사냐. 역사 얼마나 오래된 역사냐.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이 그럴련자를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걸 누가 영어로 번역해서 오면 아마 서양 놈들도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럴 것이에요.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생활의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한자 교육을 해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룰 수 있지. 지금 이 한자를 모르고 이걸 무슨 수로 전통 문화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요? 한자의 우리의 이 지식은 우리의 인성교육과 전통 문화와 그냥 직결이 되고 있어요. 그냥 직결이 되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 대만에 있을 때 말이에요.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해서 나왔어. 대양각에 큰 화제가 났는데 그때 내가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나는 이런 글자인 줄 알았어요. 집값계에서 이렇게 못년자 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자더라 그러니.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딱 들어가면 크게 그스를 집이란 말이야. 세계적으로 그스를 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름 질 때 잘 지어야 돼요. 자녀들 이름 짓는 거 사실은 그게 어떤 생각하면 미신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무식해서 지어줬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주 주인하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한번 크게 끝을러라. 이래서 지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이름도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줄 때 괜히 지어준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자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여름으로 알면 큰일이란 말이야. 이건 크라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처음 만들 때 크라자로 만들었지. 처음부터 여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후대의 의미가 전이된 것이에요. 왜? 크는 건 언제 커요? 여름에 크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말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원래 크라자예요. 이건 무슨 자예요? 클때자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크게 베풀어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큰 여름이라면 덥긴 하지 좋을 게 하나는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자예요. 그래서 이 한자에서 예를 들면은 말이야.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음도 생각해야 돼요. 높을 꽃자, 큰 대자, 가운데 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음이 고대중이에요. 그대중도 아니고 늘 고대중이에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한자로 음을 질 때는 음도 생각해야 된다. 음도 생각. 뜻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게 꽤 있어요. 내 제자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명찰 달고 다니는데 박호군인데 아주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호랭이 요자 군사 군자. 근데 옛날 이름을 한글로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달고 다니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돼요? 군호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손주 이름을 질 때는 거꾸로도 읽어봐야 돼요. 이게 대단한 애가 형편없는 군호박이 돼버리니 여러분들이 이 장명할 때에 소위 오행 원형리정만 보지 말고 음도 봐야 되고 거꾸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요새 그 장명가들한테 잘못 풀어오면은 돈만 많이 주다 헛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문자 어려질 않았으니까 그 글자의 정액이 뭔지를 모르고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종자 얘기했죠? 장명가들한테 가서 지우면 거의 다 술잔 종자 써가지고입니다. 세북종 하면서 술잔 종자 써가지면 사주팔자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획수가 다르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 잘 알고 해야지 함부로 장명가한테 가서 지우면 안 된다. 예? 글쎄, 그러니까 그 말할 땐 뭐라고 그래요? 세북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북종 할 때는 이자가 세북종자지 이자는 세북종자가 아니라 술잔종자다 그래요. 술잔. 강의자전에 엄연히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지금 함부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장명가들한테 보면 거의 다 이걸 해오는데 안 맞는 것이요. 안 맞는 거야.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많이 있어. 그래서 모을종의 뜻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나 말할 때에 나는 모을종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세북종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을종자로 나는 졌다 하고서 혼다면 말할 때도 뭐라고 그래야 돼? 모을종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일견종정 이럴 때에는 이때 모은다는 뜻이에요. 한눈에 정이 모였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에요. 일견종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연애할 때에 좀 유식하게 하려거든 늑자를 써서 딱 보내주란 붓으로. 그러면 자세히 보면 뭔 소리냐. 야, 첫눈에 반했다고 이 소리요. 중국말로는 이지엔 쫑칭? 이지엔 쫑칭 하려. 첫눈에 반했다. 일견종. 좀 쉬었다 빼.